안녕하세요. 긴급구조 태권도 진행자 서성원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돼가지고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8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 도로교통법 개정 안에 일선 태권도장 승합차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태권도계가 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 설치가 강화됐는데요. 일선 태권도장에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태권도 제도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2월 7일날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그 17개 시도 전무이사들이 모여서 이 도장 차량 개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논의했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그 일선 태권도장 그 차량 개조와 관련해서 오늘 그 회의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에서는 제일 지금 관심 사항이 사회권 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본질적으로는 뭐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부당하고, 또 우리 일선 체육관 예약한 체육관 운영하면서 탑승자까지 배치하는 것도 무리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안전이라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기가 너무 촉박하면서 재산 행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침해되는 부분에서 우리 모든 회원들의 뜻을 받아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을 결의했습니다. 그 탄원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대한태권도협회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서명 운동을 17개 시대에 전개하고, 그걸 모든 취합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김태환 회장 명의로 탄원을 제출하는 걸로 결의하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 어린이 통학 차량 그 신고 의무화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그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를 하는 것이 전무협의 입장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영 그 회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전무협의 김하영 회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태권도 일선 도장에서는 우선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거잖아요. 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거를 대한태권도협회가 당연히 회원들이 강력 반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정 요청 및 개정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번복한다? 그건 쉽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국민적 태권도 외적인 다른 국민적인 여론들도 이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지지를 해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건데 왜 저거를 하지? 그 속사정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도장에 애를 보내더라도 이왕이면은 안전을 위한 거니까 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정부에서 안전,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관련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안전의 화두를 꺼내두는 것과 관련해서 거부하는 건 없고, 특히 한혜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여파가 커서 이 안전의 문제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을 위한 방안이 과연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점도색하고, 그러니까 전체 다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경광등 달고, 발판 달고, 후사경 규격에 맞게 달고 하면 이걸로만 하면 되냐? 그럼 이 책임은 누가 다지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정부는 일단 이것과 관계해서 체육관 관장들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형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일선 도장에서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국 태권도장 연합회가 올 초에 결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 회원이 700명을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 그 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이 어린이 통학 개조 차량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석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 긴급구조 태권도 지금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국 태권도장 연합회 언제 무슨 취지로 그 결성이 됐나요? 저희가 1월 달에 결성이 됐고요. 네. 취지는
지금 현재 도장들이 네. 이게 자영업자잖아요. 따지면 네. 다 자영업자고 생계가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정책으로 학교 방과 후 태권도, 뭐 전교 과목 네. 태권도에서 지금 도장들이 많이 폐업하고 네. 수련생들이 한 70명으로 평균 70명으로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네. 또 어려운 데는 50명 되는 데도 있고 네. 70명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안 되면 또 딴 데로 가서 도장을 하고 예. 이렇게 좀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예. 이렇게 도장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서 네. 지금 또다시 네. 학원 차량 어린이 보호를 해서 네. 그것으로 인하여 또 자금난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자영업자 생계에도 관계돼 있고 우리 네. 가족, 직원들 모든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협회를 많이 바라보고 있다가 네. 결국 도장은 주인이 네. 관장님들이다. 도장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모인 게 이 연합회고요. 네. 저희가 직접 정부에 요청을 많이 한 편이죠. 예. 그럼 주로 뭐 어떤 탄원서나 진정서나 뭐 그런 걸 요구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 제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관계된 게 한 4개 부처인데요. 네. 저희 학원법하고 교통부, 네. 뭐 청와대, 경찰청 등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네. 그쪽에 지금 저희 우리 학원들이나 태권도장들의 네. 그런 좀 어려운 내부 사정,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힘든 사정들, 운영하기 어렵고 폐업하고 좀 집어들기 어려운 이런 사정들을 알리고 있어요.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보조금 받는 등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좀 변형하고 좀 다른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거죠. 아, 지원 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 네. 네. 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그 안전시설을 그 개조하려면 보통 그 어느 정도 드나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공업사마다 도 다르고. 공업사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대략 200만 원, 300만 원 선 드나요? 한 대당 한 200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 일선 태권도장 관장님들이 그 정부기관에 그 요구하는 그 희망사항이 뭡니까? 저희 희망사항은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20년 정도 도장 운영했었는데요. 네. 한 10년 전 정도쯤에 환경 공해 문제 때문에요. 네. 경유 저공해 정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조금 받고 이제 지정된 공업사로 가서 네. 보조금 받고 지정된 공업사로 가서 저렴한 금액으로 저공해 정책에 협조하면서 네. 그 정책 협조하면서 저도 저렴한 금액으로 경유차를 갖다가 가스차로 개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환경 정책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고 이 부분도 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네. 굳이 우리 자영업자들, 국민들한테 줄 게 아니라 네. 이것을 경유 정책, 저공해 정책처럼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 안전 찬성합니다. 네. 네, 안전법 좋아요. 우리 따라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거를 너무 불합리하게 한쪽에 주지 말고 전에 했던 방식대로 예. 전례대로 우리도 또 개조에 대 있어서 모든 학원 차량에 복지만 신경 쓰지 말고 네. 이 안전에 대해서도 지원금, 보조금을 해달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아, 그 10년 전에 그 환경 오염 그 방지 차원에서 일선도장 승합차를 그 경유차에서 지원. 그 가스차로 개조할 때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네요. 예.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동승자 문제는 2017년부터 일선 태권도장 승합차에서도 그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가지고 승하차를 도와야 되잖아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열악한 도장은 직접 관장님이 운전을 해드립니다. 무료로. 예. 지금 현재 무료로 해주면서도 문을 직접 운전하고 내려서 문까지 열어주고 닫아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 사업자가 네. 민주주의에서 네. 자기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예. 좀 강제적으로 지금 운전돈을 쓰라. 왜 쓰는 거죠? 우리 네. 운전자들 다 열어주고 있는데 네. 지금 도장에서는요. 지금 사범도 단돈 50만 원 차이로 인하여 100만 원 줄까 150만 원 줄까 150만 원 줄까 200만 원 줄까 이런 50만 원 차이도 지금 사범을 채용하기가 좀 어렵고 뜬금없이 차가 2대인데 거기다 직원을 이 작은 도장 작은 학원에서 직원을 2명을 또 강제로 고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도저히
도저히 도우미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결국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태권도 제도권도 그 대안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 지켜보도록 가지 더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저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이 통합법을 네. 개조하고 신고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나 이렇게 언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 법을. 예. 안전에 대해서는 서로 공평하자는 거예요. 왜 한쪽에만 치우쳐갖고 그게 법이 아이들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원들은 네. 통합버스 법을 지키고 네. 개조하고 예. 그걸 보조해주시고 개조하고 신고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예. 그다음에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네. 앞지르기 입법 있잖아요. 네. 미국은 앞지르기 하거나 이게 통행 중일 때 정치할 때도 앞지르기 하면 55만 원씩이나 되는 상당한 범칙금이 있고요. 그게 같이 협조하고 있고 또 최대 1년의 면허정지가 있어요. 면허정지가 미국은. 네. 근데 한국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도로교통 48조 4망을 보면 우리 보호 차량을 앞지를 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안전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안전 정책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예, 저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국 태권도장 연합회 김동석 회장하고 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 그 구조 변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안은 저도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그 김동석 회장이 얘기한 부분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수원시에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 최초로 지역 내에서 사업용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50% 한 대당. 네.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어차피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니면은 전시성으로 자 정부가 우리가 어린이 안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장의 관장들은 해가지고 돈 뭐 200만 원이 들건 300만 원이 들건 400만 원이 들건 우리가 6개월 유예기간 줬으니까 돈 내고 고쳐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담할 수 있는 이 그 절차들을 이 근거들을 같이 해야만 그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일선 도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잘 수렴하면 아마 일선과 정부 그리고 그 안전이라는 화두를 놓고 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 차량 그 구조 변경 개조에 대한 얘기를 좀 줄곧 해봤는데요. 일단 3월 말까지 그 전국 전무이사 협의회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일선 태권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니까 한 달만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태환 회장, 그 국회의원 3선인 여당 중진께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후속편 때 우리 김태환 회장 직접 만나서 정말 노력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홍익표 회장은 조금 막았잖아. 부가세. 그게 더 센 거 아닌가? 그렇죠. 부가세 면제해준 건 좀 셌죠. 번복을 한 거니까. 네. 하여튼 김태현 회장님 그 1월 27일 날 정기 대의원총회 때 힘써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이게 한 1년 전만 됐으면 그때 뭐 이거 거의 첫방인데. 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 그 차량 구조 변경 때문에 우리 일선 태권도 관장 사범님께서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불만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국구제 태권도 제작진도 일선 태권도 관장님들의 그 어떤 고통이나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들 더 우리 김국구조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후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문제 또 보강해서 다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위에 한 친구는 차량을 좀 스페셜하게 우리 학생들을 픽업하겠다고 해서
한 7천만 원 넘게 들여서 돈 좀 썼네. 리무진을 샀어요. 리무진 샀는데 그 7천만 원짜리에다가 이거 노란색에다가 경광등 달아봐요. 모양 빠지지. 모양 빠지고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렇죠. 이거 차의 어떤 가치가 그렇지. 팍 떨어지는 거야. 감가상각이 그냥 딱 되는 거야. 그 마케팅 차원에서 본인의 그 소기의 목적도 그렇죠. 노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무협에서 얘기하는 그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라는 자, 거거든. 또 한 사람은 300만, 50만 원, 400만 원 주고 차량을 막 저렴한 거를 중고차를 샀어. 근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심지어는 400만 원까지 된대. 배보다 100원 그냥 그치. 비싸지는 거야. 또 하나, 차량이 아까 그 우리 그 저기 회장님, 협의회장님 말씀처럼 한 70명 이상이 되면은 차량이 한 2대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는 승합차가 2대가 있는가 반면은 어떤 곳은 승합차 하나 플러스 개인의 자가용 승합차를 거의 비슷한 카니발 같은 걸 많이 써요. 카니발을 자가용으로도 쓰고 평일에는 그 이제 도장 이제 서브하는 그 이제 차량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차도 역시 노란색으로 해버리면 자가용으로 쓰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